안녕하세요. 저 이보름 선생님 다음으로 이제 같이 PHS를 담당하는 강사 김현주입니다. 네, 제 수업은 이 대수, 개념과 공통수학원 실력을 같이 진행하고요. 저희 수업은 이보름 선생님과 다른 요일에 깔리게 됩니다. 화목 그리고 토요일 진행하고요. 저희 개강은 1월 2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네, 우선은 제 수업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수업의 모토는 개념은 깊이, 유형은 널리 보는 수업입니다. 어쩌면 약간 너무 흔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한자 물 깊을 현과 두루주가 제 이름에서 따온 의미입니다. 즉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할 의향이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아이들 올 1년 그리고 앞으로 고1, 2까지도 무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가르치는 강사라고 제 부부를 밝혔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희 수업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브로 선생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의 차이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 부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수업 소개 좀 빠르게 진행한 다음에 특강 안내 드리고 수업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 차이가 엄청 커요. 무엇이 중요해요? 정말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요. 중학교 시험은 사실 심화 문제집만 풀어도 A 완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일품을 좀 풀어봤는데 조금 더 어려운 걸 풀고 싶어서 블랙라벨을 썼어. 근데 문제가 거의 비슷해 보여.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시험에도 똑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심화 문제집만 풀어도 최고 득점 아니면 무한점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내신을 그렇게 불라나 일품 이런 데만 기대서 준비를 하면은 구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은 바라보기도 힘들고 정말 실수가 나왔다 혹은 아이들이 좀 잘하는 학교다 그러면 3등급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냐면요. 9등급제 기준으로 2, 3등급이 이제 아이들이 내신 등급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9등급제에서 2등급의 후반부 정도까지가 1등급으로 판별이 되는데 이제 2등급 후반에 걸리거나 9등급제 기준으로 3등급에 걸리는 아이들은 누적 비율상 4등급 중반이 되는 아이들까지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조건 5등급제 기준으로 안정적인 1등급, 9등급제 기준에서의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있는 2등급 혹은 1등급 정도의 성적까지도 좀 노려봐야 하는데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심화 문제집만 본다? 그러면 우리는 4등급 후 중반까지 아이들이랑 같은 성적으로 평가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하는가 혹은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자면 모의고사 기출 병영 이제 강조 많이 해주셨어요. 자, 실제로 저는 이제 2023년 이제 예시만 이브로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출 변형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20년도 기출부터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보잉고 2학년 기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수능 나형 21번 문제 5개의 선지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찍어서 맞춘다 해도 오답률 80%가 최대지 않을까 싶을 텐데 그거를 넘어서는 오답률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그냥 시험 문제에 그냥 택 하고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그러면은 수능 과목은 대수랑 미적분 요런 건데 그럼 1학년 내신은 모의고사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실여고 기출 이제 1학년 기출도 보시면 1학년 시험인데도 모의고사 변형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22년도 배제고 같은 경우는 문제 스타일이 완전 달라졌죠.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이게 지금 그냥 바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형태처럼 단순히 이렇게 생긴 기출을 봤니? 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빈칸을 채우는 걸 넘어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설명하고 풀이할 수 있니?까지도 물어보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가 눈에 익었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정확하게 풀 줄 아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이거 좀 최근 기출로 오자면은 이제 송파권을 좀 넘어오자면 동북구 기출도 문제 형태 정말 비슷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상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봄이죠. 봄에 시험 봤던 24년 영파여고 기출도 봐주시면은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 바로 변형해서 이제 시험에 내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까지 모의고사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 내신 학원 만약에 가신다면 내년에 거기서도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내년에 뭐 내신 직전 2달 본다고 해결될까요? 그건 솔직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더 우선 모의고사 기출들을 기반으로 실력 수업을 다지고 그 다음에 대수 같은 이런 개념 수업까지 같이 하는 과목들은 우리가 개념부터 잘 쌓아 올려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 다음에 변형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틀을 1년 일찍 다지게끔 준비하는 수업이 저희 다원의 PH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다음에 제 수업 관련해서 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수업의 수강 대상은 공통수학 1 실력 수업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공통수학 1, 2는 한 번 이상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 개념이 시작되는데 계속 개념을 한 번 들어봤던 친구이더라도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바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좀 익숙할 수 있게끔 제가 이끌고 싶어서 우선은 대수는 한두 번 공부한 친구들도 상관없고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제가 잘 쌓아서 올리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실력 수업을 바로 들어가다 보니 공통수학 1, 2는 한 번 정도는 개념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은 커리큘럼을 크게 한 2가지로 좀 잡아보았는데요. 저희 수업이 우선은 매주 2가지의 과목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주간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매주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정도 소개해드리고 이후에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PHS는 25년 1월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1년 커리로 우선은 잡아놨습니다. 자,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부교육과정 규정 수원 수투라고 불리는 대수와 미적분 1을 학습할 거고요. 주 1회 토요일에는 공통수학 1, 2를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교과가 바뀌게 되면은 이 과제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애들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이제 과제 확인 같은 거 해주실 때 선생님이 과제 언제까지 하라고 했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좀 분리해서 아이들 헷갈리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이제 날짜를 좀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제 화목2 중에 화목이 대수 수업이다 라고 하면은 화요일에 수업한 내용에 관련한 과제랑 저희 테스트 보는데요. 테스트는 목요일에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교과를 분리해서 수업을 하는 만큼 목요일에 배운 내용의 과제랑 테스트 확인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화목끼리 따로 이제 과제 확인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주 1회이다 보니까 토요일에서 토요일로 일주일 단위로 과제를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 2회 수업에서의 과제량과 주 1회 수업에서 정확히는 주 1회 수업에서의 과제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6년 1월부터 고1 내신반으로 전환해서 쭉 이어서 우리 아이들 고1, 고2 내신까지도 잘 이끌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연간 PHS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목요일에는 수능 과목인 대수와 미적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공통수학 수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만 이제 공수투 심화 수업이 11월 말쯤 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저희 12월 한 달, 한 4주차 정도는 수능 출제 과목인 확통 개념 맛보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통 개념을 맛보고 이제 26년 1월 방학 때 확통 특강을 좀 열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미리 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 과목을 다 배워보고 싶다면 확통 특강을 좀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대수 개념 실력 심화까지는 왔는데 이게 그 볼륨이 과목마다 좀 크다 보니까 미적분 심화까지 1년 안에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좀 빈약하게 배우고 혹시 급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미적분 심화 수업은 고1 내신 전환 이후에 이제 주 2회는 내신이 중요하니까 공통수학 공부를 진행할 거고요. 주 1회 진행하는 토요일 수업에 미적분 심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개념 실력 심화 수업 관련해서 간략한 코멘트 남겨놨으니까 어떤 이제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같은 것들 중요하다 보니 실력 수업 그리고 내신 변형까지 공부하는 심화 수업이 조금 중요하게 좀 강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특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제 예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작업한 자료 가져왔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보다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집에 가서 과제를 할 때도 수업 시간에 잘 푸는데 과제를 하다 보면 좀 내용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수업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풀이 과정을 이해하면 되는지, 풀이를 쓰는 논리를 좀 이해해서 직접 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에 좀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놓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모의고사 기출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말로 설명한 걸 얘들아 필기해봐 해도 아이들이 필기를 중요한 점 좀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 보시면 제가 뭐 교육청 기출들, 수능 기출들 수업한 자료 가져왔는데 손풀이 자료까지 같이 배부하면서 아이들이 왜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래프에서 이러한 관계는 왜 설명이 된다라고 했는지 이제 참고 자료까지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집에서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원하면 또 관리가 좀 유용하지 않습니까? 대치다원에서는 이제 클리닉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우리 송파에서도 동일하게 꼼꼼하게 학생들 개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씩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과제를 그냥 뺏겨왔냐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풀어왔냐 이런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확히 어디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오답노트 혹은 보충 과제를 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계속 내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업 피드백 문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거기 유형 연습할 만한 문항과 이제 필요한 아이디어들 있으면은 개념 같은 것도 같이 담아주는 형태로 자료가 나가고 있고요. 얘는 단원이 끝날 때쯤 나가서 뭐 이 단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면 2주에 한 번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쯤 자료가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피드백 문자 드린 내용인데요. 뭐 테스트 결과뿐만 아니라 뭐 과제 관련해서 혹은 학생이 이제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혹은 조금 뭐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다면은 뭐 확인 차원에서 혹은 전달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좀 문자가 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우리 아이에 대한 뭐 관심으로 길게 뭐 뭔가를 보내주는구나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피드백 문자 받으시면은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읽고 그냥 넘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가 이야기를 했는지도 전달을 해주시면 저도 이 아이가 저한테는 조금 어색했지만 집에서 솔직하게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그 얘기를 전달받으면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지도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좀 솔직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필요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나 편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아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수업 전후 개별 클리닉 직접 강사가 진행하고요. 특히나 당일 오답은 당일에 해결해야 돼서 과제 오답을 답을 못했다. 테스트 본다고 했었죠. 테스트 오답 답을 못했다. 남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이제 희생해서 나는 일찍 가고 싶으니까 쉬는 시간에 오답할 거야 하면은 다 끝나면 정시에 보내주지만 한 문제라도 끝내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끝까지 다 끝내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얘는 이제 미루지 않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고등학교 가면은 과목량도 많아지고 공부량도 많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주어진 바를 좀 다 해결하고 가면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되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미루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질문 시간을 받지만 아이들이 조금 소심해서 나 이거 물어보면 다른 애들이 조금 비웃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수업 전에도 후에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학 때는 수업 전 클리닉을 좀 길게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특강 듣는 친구들이 좀 피곤해 할까봐 웬만하면은 밤에는 클리닉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사정이 있어서 수업 이후에 클리닉을 진행해야 된다면은 수업 후에도 클리닉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가능하면 2시부터 5시는 필수 클리닉으로 우리 아이를 좀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 때문에 조금 일찍 부를 수는 없어서요. 수업 전 1시간 그리고 수업 이후에 조금 진득하게 클리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오기 전까지도 뭐 질문이 생겨서 아니면 클리닉 때 깜빡하고 질문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카카오톡 질문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뭐 아이패드 필기해서라던가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그리기 뭐 있잖아요.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면은 제가 이제 답장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카톡방 운영을 해서 1대1 채팅방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만 개별적으로 오픈 채팅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제를 어머님들께 피드백 문제를 드리는데요. 애들도 궁금해하는데 엄마 피드백 문제 좀 보내줘 하면은 그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괜히 좀 솔직하게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게 있다 보니까 피드백 문제를 공유하는 거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잘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과제 알림을 학생들한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포스트 공지 보면은 과제랑 뭐 수업 일정표 같은 거 아니면은 과제당 관련해서 뭐 수정해야 될 사항들 이제 올려서 아이들이랑 최대한 빠르게 소통하려고 오픈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수업에 와서도 수업이 아닐 때에도 좀 공부할 때 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조금 빠르게 특강까지만 이제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공통수학이 워낙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다 보면서 볼륨이 커졌다 보니까 공통수학에서의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가 좀 많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중요했지만 볼륨이 더 커졌다 보니 이렇게 조금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 날 때 심화 수업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특강 준비했으니 틈새 특강 듣고 저희 PHS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PHS 중3 정규강 진행하는 강사 김현주였습니다. 꼼꼼하고 꾸준한 관리가 아이들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